좀 더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아까 이제 진보 언론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언급을 해주신 대목과 우리가 또 유사한 얘기는 하긴 해야 돼가지고 그 지금 이제 뭐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 건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위성락 수석건이 보도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사실 어제 저희가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민정수석건 관련된 얘기도 뭐 보도에 따르자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도와 관련돼서 뭐 충분히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일단 들어볼까요? 저는 그 오광수 수석, 그다음에 위성락 안보실장, 이분들은 고위공직자지만 비서예요. 비서는 일단 대통령이 쓰는 사람이 편하면 최고예요. 네.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비서가 대통령 뜻을 거스른다면 그 자리에서 자르면 됩니다. 경쟁이죠. 예. 네, 그렇죠. 뭐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오광수 수석 관련해서는 네.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본인의 허물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입장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여론의 동향도 봐야 네, 되는데 네, 이거 네.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김병기 의원이 터지면서 네. 그때부터 저는 이게 조직적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요. 조직적 이재명 정부 흔들기다. 그렇죠. 초반에 이재명 정부 군기잡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기 의원의 이 아들 관련되는 이야기는 예전에 몇 번씩이나 나왔고 네. 김병기 의원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취가 있습니다만 녹취를 들어보시면은 예, 기조실장과의 통화. 그렇죠, 그렇죠. 내부자들의 이야기고 항의성 멘트지 네. 청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원내대표 선거, 네. 원내대표가 특검법이라든가 다양한 법률을 주도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 선거를 앞두고 툭 튀어나왔다. 원래 알던 이야기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다. 예. 레거시 언론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 출범하자마자 네. 길들이기가 아닌가라고 의심해 봅니다. 예, 뭐 지금도 이제 뭐 MBC 쪽 단독 보도가 나오는 걸 이렇게 쭉 보건데 실제로 이 기조실장과의 통화인 거잖아요. 이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기조실장과의 통화된 녹취가 오늘 나온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을 향해 이제 과거에 2016년에 작성한 입장문도 나왔는데, 이제 아들의 신체적 결함과 관련된 결격사항을 국정원이 문제 삼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의사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단독 보도에 또 김병기 의원의 오늘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 원내대표 토론 끝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다음에 또 나온 보도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감찰도 했고 네. 조사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수사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오늘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 총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뚝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길들이기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것을 아까 이제 기획했다. 뭐 악의적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는데 예. 오광수 민정수석 나왔을 때는 아이고 진보 쪽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자라보고 놀란가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우리가 그 검찰 독재 정권을 겪었으니까 네. 특수통이 오는 데 대해서 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 네. 이렇게 수긍하다가 네. 정치 전면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될 원내대표 선거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독 보도를 낸 언론이 MBC 아니겠습니까? MBC입니다. 네. MBC의 그 언론 노조 MBC 본부. 네. 여기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MBC 뉴스가 보도가 친민주당이냐, 네. 친명이냐 계속된 압박이 이어져 왔어요. 네. 아마도 이 녹취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네. 이거 하도 우려먹어서 이제 뭐 뼈도 남지 않은 그런 이슈를 갖고 또 문제 삼은 것은 그 이 레거시 미디어 특유의 중립, 공정, 네. 객관 이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잖아요. 우리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언론의 자유를 만들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역지사지 생각해가지고 이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언론이 처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막아주고 방어해준 건 또 누굽니까? 네. 그건 역시 우리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시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셔야 되는데 남들에게 하는 비판들, 윤석열 정부에 대해 했던 비판들과 똑같이 적대적 칼을 들이대는 비판은 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말이죠. 여당 의원으로서 예. 이제 뭐 원내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원내대표로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2014년이면은 예.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14년이나 16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14년으로 네네. 파악되는데 네네네. 그 아드님이 음. 서류, 필기, 면접까지 다 합격했고요. 네. 그런데 신원조사 과정에서 탈락한 겁니다. 음.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또 본인 자신은 기무사 현역 장교예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 그 어떻게 신원조사 과정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역 군인이. 그렇잖아요. 계속 아들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나 때문이다. 네. 내가 친민주당이라고 해서 예, 예. 낙인 찍혀가지고 내 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부모로서 얼마나 속 뒤집혀질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국정원이었으니까 국정원 간부들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함을 토로한 건데 이걸 가지고 갑질이다, 인사청탁이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은 예. 이건 그 정치 공작이고요. 저는 오늘의 이런 그 MBC 보도로 인해서 예. 민심은 더욱더 그 당심은 예. 더욱더 김병기 의원에게 기울었다 이렇게 뭐 판단합니다. 벌써 사실은 지금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이 지금 이번에 처음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댓글이나 뭐 사실은 민주당원들 많이 가시는 커뮤니티 이쪽에 가보면 다 사실은 이러면 김병기지라는 이런 반응들이 워낙에 많은 것도 너무 사실인데. 공작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뭐 오늘도 뭐 김병기 의원 보도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던데 앞으로 국정원발 보도가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게도 우리가 내다볼 그 수 있어요. 김병기 의원 모해하는 뭐 그것도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국정원에서 네. 국가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그 기사거리가 나와서 밖으로 삐져나온다. 네. 그럼 뭐겠습니까? 정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밖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국정원 내부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도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니까 거기 안에도 친민주, 뭐 친진보, 친보수 이런 인사들의 어쨌든 알력 다툼이라고 할까요? 뭐 네. 내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김병기 의원을 고리로 해서 지금 정부에 불만을 갖거나 내가 불이익을 얻을 만한 국정원 쪽에 있는 직원이 이거를 흘릴 수 있다. 뭐 그렇게 박지원 원장님이 예측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찌 됐든 간에 국정원발 문건과 관련된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차원의 그런 예상을 또 하나 해보고요. 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권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돼서 우리 또 박진영 민주연구 우리 박진영 비평학께서는 11시가 됐으므로 네네. 예. 또 긴급하게 들어가 보셔야 되죠. 네네. 네네네. 뭐 이제 같이 끝내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하실래요? 사실은 저희 지금 제작진이 네. 우리 명계담 선생님이 네. 시간을 많이 벌어주셨다고